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중고 사이트나 중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건을 사시기도 하고 또 파시기도 할 거예요. 물론 중고 거래가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내가 필요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물건은 절대로 중고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이러한 물건을 팔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는 분명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며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 불운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물건이든 개봉 전의 물건이라면 이것은 절대 중고 물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기 전에 물건이라면 이건 역시 중고 물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필요가 없어 중고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겠죠. 물론 대부분의 물건들은 중고 거래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한 물건들은 분명 풍수적으로 절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도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을 비록 돈을 주고 구매를 하더라도 괜찮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물건들은 절대 남이 사용을 하던 것을 사오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침대나 침구류는 절대 남이 사용을 하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침대나 침구류를 가능한 좋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풍수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네, 잠은 최고의 보약이니까요. 물론 요즘은 모델하우스가 많아 이곳에서 전시가 되었던 물건들이 중고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룸이나 투룸 같은 작은 집에 임시로 기거를 하는 분들이 많아 좋은 침대나 침구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이런 침구나 침대류가 중고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이 침구류는 자신의 재치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것이며 또한 풍수적으로는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최고의 풍수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는 분명 여러분의 번영과 성장의 기운을 막아버릴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밥솥과 식기류는 절대 남이 쓰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남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가져왔다는 표현으로 부뚜막도 뜯어왔다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부뚜막에 걸려있던 것이 바로 솥이었죠. 그리고 예로부터 숟가락, 젓가락, 식기류는 빚쟁이들도 손을 대지 않는 물품이라고 말을 하여 왔다는 거예요. 네, 이는 남의 식복을 강탈한다는 의미로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금기 물품으로 말을 하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바로 먹는 것의 편안함 그리고 자는 것의 안정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하여 이것을 현대로 치환을 시키면 바로 밥솥과 식기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식복입니다. 네, 절대 이 식복은 남이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개봉 전의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래도 여러분 가능한 이런 것들은 중고로 구입하지는 마세요.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식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남이 쓰던 금고는 절대 중고로 구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금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이 크게 번영을 하여 작은 금고를 사용하다가 큰 금고로 바꾸게 되어 기존에 쓰던 금고를 남을 주는 경우나 또 파는 경우입니다. 네, 이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새 것보다 돈을 훨씬 더 주더라도 무조건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 금고를 돈을 받고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집안이 어려워져서 이 금고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파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금고를 이사를 하여 놓을 곳이 없어서 파는 경우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재물운이 쇠해지는 집의 경우입니다. 네, 절대 이런 집의 물건이 내 집에 들어와서 좋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금고는 바로 재물운입니다. 여러분 절대 망해가는 집의 재물운을 돈을 주고 사오시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중고로 구입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풍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말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돌아가신 분의 물건들이 중고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물론 천수를 다 누리신 분의 물건이라면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불행한 사고로 인해 천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의 물건은 절대 풍수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객사를 하거나 호환을 당한 사람은 장례조차 마을에서 치르지 못하고 산에서 따로 이 가족들이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에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듯이 이 혼령 역시도 선한 혼령도 있지만 또 악한 혼령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늘 사용을 하시던 가전이나 가구들이라면 참 찜찜한 것이죠. 여러분, 하여 중고거래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옷이나 의류들은 정말 신중하게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이나 의류를 정말 신중하게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역시, 이것이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나 사고나 불행한 일을 당하신 사람들의 물건들이 중고 거래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이러한 경우는 거의가 고가의 외투 종류이죠. 맞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고가의 외투 종류가 많았었는데 이것을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 플랫폼에 내다 파는 것이죠. 물론 호상을 당하신 분들의 경우야 비교적 덜 하겠지만, 불행한 또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생을 달리하신 분의 물건을 내다 파는 경우 역시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류나 옷들은 절대 내다 팔아서도 안 되고 또 구입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분명 파는 사람의 삶에도 또 사는 사람의 삶에도 불행이 생길 것이며, 또한 계속적인 악재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네, 전자와 같이 나름 호상을 겪으신 사람의 물건이라도 이것은 가족분들이 입으시는 것이 좋으며, 혹 입지 않으시더라도 가족분들이 보관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절대 남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저는 가능한 의류만큼은 항상 새 것을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느낌이 좋지 않은 물건은 무엇이든 거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물건이라도 나름의 기회파동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또 저도 나름의 고유의 기회파동을 다 가지고 있죠. 하여 이 기회파동이 부딪히지 않거나 또 막히지 않게 되면 누구나 다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며, 혹 충돌이 되거나 서로 막히게 된다면 무엇이든 꺼려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주는 물건이 있으며 오히려 여러분의 기운이 막히도록 만드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절대로 하지도 마시고 또 그런 물건은 가지고 계시지도 마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의 기운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식물이나 동물을 들일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무조건 자신도 불행해지며 또 배우자도 불행해지게 만들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네, 오로지 책임감이죠. 여러분, 이는 집안에 들이는 동물이나 식물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네, 무엇이든 나와 관계되는 생명체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야 식물이든 동물이든 집에 가져오고 데려와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모든 생명의 기운이 다 합쳐져서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절대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 물품들에 관해서 풍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